프로그램의 실행은 위에서 밑으로 한 줄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1행부터 5행까지의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면 1행부터 5행까지 순서대로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에서 3행의 실행 여부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순서는 상황에 따라서 1, 2, 3, 4, 5로 실행되거나 1, 2, 4, 5로 실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 행의 실행을 필요에 따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코드의 일부를 상황에 따라서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되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모듈에서는 조건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원래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냥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인데 코드의 일부분에 조건을 걸어주거나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조건문에 2가지가 있고 반복문에 3가지가 있어요. 이번 모듈에서는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공부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7개의 조건식을 작성해보는 문제인데 그 중에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1번입니다. x가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면 true가 되려면 그 고에 and 연산자를 써야겠죠. 그러면 x가 10보다 크냐 and x가 30보다 작냐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작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ch가 공백문자가 아니면 true가 되려면 여기서 공백문자는 헛다운표 한 칸 띄고 헛다운표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ch 느낌표는 헛다운표 한 칸 띄고 헛다운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번입니다. ch가 소문자 y 또는 대문자 y이면 true가 되려면 5어 연산자를 써서요. ch가 소문자 y냐 또는 ch가 대문자 y냐로 쓸 수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좀 조심하실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ch가 소문자 y 또는 대문자 y냐에서 소문자 y 또는 대문자 y냐를 이렇게 변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산자에서 배우셨지만 5어 연산자는 왼쪽에 조건식이 와야 되고요. 오른쪽에도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자, 왼쪽은 조건식이 맞는데 오른쪽이 조건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4번부터 7번까지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파트 1은 if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부터 보시면 if문의 사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if문은 원래 어떤 문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 문장들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조건을 걸어줄 문장들을 중괄호로 묶은 후 여는 중괄호 앞에 if 괄호 열고 조건식을 씁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이 true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조건문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EX080 하나가 있는데 이 예제를 통해서 if문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081, Alt-V, Enter 하시고요.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A가 B보다 큼이라고 출력되었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3행과 4행을 실행하면서 변수 A와 B가 만들어집니다. A에는 12, B에는 9가 담기게 되겠죠. 5행에서는 A가 B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크냐라는 표현은 true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그러면 if문의 괄호 안이 true가 되죠. 따라서 이 if문의 중괄호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6행이 실행되면서 A가 B보다 큼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겠죠. 쉽죠? 아직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자, 예제 밑에 주의를 보시면 중괄호를 여는 곳에는 절대로 세미콜론을 쓰지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는 if문 다음에 중괄호를 열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실수인데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쓰시면 이 세미콜론의 해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 실행을 하면 5는 0보다 크니까 n은 0보다 크다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n의 값을 5가 아닌 -5로 바꿔보시면 그래도 저 시스아웃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중괄호의 생략을 생각하셔서 중괄호가 이렇게
이렇게 한 문장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if문과 같이 중괄호를 열어야 되는 타이밍에 세미콜론 절대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중괄호를 여는 곳에는 세미콜론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문에는 if라는 단어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else, if도 있습니다. 이들 각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씩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하나씩 보시면 실행할 내용을 if문으로 감싸게 되면 조건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경우에만 요 중괄호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 중괄호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else는 그게 아니라면으로 해석합니다. else는 if문 없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if문이 선행되어야 돼요. if문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그 뒤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else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쓰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else를 if문에 닿는 중괄호 아랫줄에 쓰지 않고 옆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실행할 내용이 A와 B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A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B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lse를 해석하실 때에는 그게 아니라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이니까 if 없이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else if가 이 사이에 껴들어갈 수 있는데 else는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고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니까 else if는 그게 아니라 뭐뭐라면 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만약에 조건식 1을 만족하면 C를 실행한다. 그게 아니라 조건식 2를 만족하면 D를 실행한다. 그게 아니라면 1을 실행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2번에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에서는 5가지를 묻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보시면, 자, 먼저 C가 실행되려면 조건식 1이 true이면 되죠. 여기서 조건식 2는 C의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D가 실행되려면 조건식 1은 false이고 else가 붙었으니까요. 조건식 2는 true여야 되겠죠. E가 실행되려면 조건식 1이 false이고 else가 붙었으니까요. 조건식 2도 false여야 되겠습니다. else니까요. 왜냐하면 조건식 1이 true라면 C가 실행된 후에 끝나버리겠죠. 조건식 1이 false라고 해도 조건식 2가 true라면 D가 실행된 후 끝나버리니까요. 정리할게요. else if를 그게 아니라 뭐뭐라면, else를 그게 아니라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제 EX0801을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가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802,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작성을 해보시면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이 쳐집니다. 에러가 났다는 건데 정상이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스캐너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가시면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import scanner java.ut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행에 이렇게 import문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에러가 사라지는데 import문은 뒤에서 공부하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했죠. 자, 한편 스캐너라는 것을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스캐너라는 것도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2가지를 배웠죠. 자, 먼저 오행에서처럼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 sc.nextint를 써서 정수값을 입력받는다. 자, 그러면 sc.nextint 이 부분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바뀌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실행에서 91 엔터를 눌렀으면 이 9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sc.nextint라는 표현을 대체할 겁니다. 공부하실 때 항상 어떤 표현이 어떤 값으로 바뀌어 가는지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코드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조금 더 어려운 코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코드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코드 해석이 재밌어지고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여가실 거예요. 코드를 완성해보죠. 자, 먼저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콘솔 창 위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91 엔터를 누르시면 91점은 A학점이라고 출력되었네요.
참고로 프린트LN과 달리 프린트는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콘솔 창에서 실행 결과를 해석하실 때 항상 줄바꿈이 어디서 되었는지 잘 보실게요. 자, 실행 결과에서 A 약점이라고 출력된 걸로 봐서 어디가 실행됐냐면 12행이 실행이 된 겁니다. 12행이 실행이 되었다는 것은 11행에서 if문의 조건식이 true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true일까요? 7행에서 스코어 변수에 91이 들어가 있고 10행에서 스코어 나누기 10 정수형 나눗셈이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스코어는 이제 9가 되었죠. 따라서 11행의 if문 조건식이 true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행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7행에서 87이 입력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87로 바뀌겠죠. 그러면 10행에서 스코어에는 이제 8이라는 값이 담기게 되고 11행은 만약에 스코어가 9 이상이라면 이죠. 자, 이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고 13행에 elseif가 보이죠. elseif가 뭐죠? 그게 아니라 뭐뭐라면. 그러니까 11행에서 if문의 조건식이 false니까 13행의 else로 올 수 있는 거고 13행은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8 이상이면 이니까 이 조건식이 true가 되죠. 그래서 14행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B약점이 출력돼요. 그러니까 9 이상이 아니면서 8 이상을 만족하려면 스코어가 8이어야 되겠네요. 지금 스코어는 87을 입력받았고 10행에서 스코어가 8이 되니까 따라서 13행에 elseif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7행에서 스코어에 55가 입력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행에 의해서 스코어는 5가 되고 그러면 만약에 스코어가 9 이상이냐? 아니니까 내려와서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8 이상이냐? 아니니까 내려와서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7 이상이냐? 그게 아니니까 내려와서 그게 아니라 스코어가 6 이상이냐? 그게 아니니까 내려와서 그래서 19행의 그게 아니라면에 해당이 되니까 else문의 중괄호가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F학점이 출력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조건식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을 때 else가 모두 받는 겁니다. 따라서 7행에서 55점을 입력했으면 20행이 실행이 되니까 F학점이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7행에서 100이 입력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행에서 100을 10으로 나눈 몫은 10이니까 스코어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11행의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12행이 실행되어 A약점이라고 출력될 겁니다. 자, 그리고 11행의 if문의 조건식을 만족했다면 13행 이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else가 있으니까요. 여기부터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if문의 조건식이 만족이 된다면요. 자,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실 게 이렇게 쓰시는 거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7행에서 100이 입력됐을 때 12행도 실행이 되고 15행도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약점, B약점이라고 출력되겠죠. 그래서 else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else를 붙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쓴 게 바로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괄호의 생략이 있어요. 변수 n1, n2, n3의 값이 각각 1, 2, 3이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보시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코드 보시면 if문에 중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if문에서 중괄호가 생략이 되면 if문 다음 딱 하나의 문장을 중괄호가 감싸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자바에서 들여쓰기라는 것은 그냥 가독성 차원에서의 문제이지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무관합니다. 이 코드가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if문에서 들여쓰기를 다음 문장에서 한 게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자, 이 문장 해석해보면 hello의 출력 여부를 이 조건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조건식은 false죠. 그래서 hello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yg만 출력될 뿐이에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if문이 쓰였는데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딱 한 문장만 중괄호로 감싼다고 했는데 조심하실 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셔야 되는데요. else라는 건 if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다니지는 않죠. else 전에는 반드시 if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else는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난데없이 그게 아니라면 부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if else문은 하나의 덩어리니까 이때 이 네 줄이 하나의 문장으로 함께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if문에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 else문에도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자, 들여쓰기를 수정한 후에 다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이 if문만 해결하면 되죠. 네,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딱 하나의 문장만 중괄호로 감싸고 있는 건데 이 아래의 줄들은 함께 다닌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중괄호로 감싸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 정리하면 이런 코드가 됩니다. 자, 이제 N1, N2, NCD가 각각 1, 2, 3이니까 숫자로 바꿔놓고 보면 1이 2보다 크지 않아서 false가 되죠. 그러면 중괄호가 실행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 참고에서는 중괄호를 생략하면서 들여쓰기도 무시했죠. 그런데 사실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들여쓰기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의 다른 개발자가 보기에도 안 좋거니와 미래의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가 생략된 경우에도 보통은 들여쓰기만큼은 제대로 해서 sysout B는 S에 속해 있고 sysout A는 이 if문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 정도는 보통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고의 코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들어 본 거니까 혹시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if 다음에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딱 한 문장만 중괄호로 감싸고 있는 거고 else 다음에도 중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죠. 딱 한 문장만 중괄호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놓고 해석하시면 여기서 N1과 N2가 각각 1, 2니까 숫자로 바꿔놓고 보시면 if문의 조건식이 true가 되겠고요. 따라서 if문의 중괄호만 실행이 되면서 A가 출력되고 C를 출력하는 문장은 if문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A하고 C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해석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중괄호를 생략해야 될까요? 생략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3번이 있습니다. 필수 문제고요. 문제에서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값을 마음대로 하나 정하셔서 정수형 변수 a를 만들어서 아무 값이나 하나 정해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실행 결과의 첫째 줄에는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출력하고요.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값으로 정하셨으면 16은 플러스니까 양수이고를 출력해 주시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거니까 if else문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둘째 줄에서는 그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출력해 주세요. 자, 만약에 위에서 16이라는 값으로 변수 a를 채웠다면 16은 짝수니까 짝수임으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에서 마찬가지로 if else문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는 int a를 선언하시면서 여러분이 정하신 어떤 값으로 초기화해 주시고 그 다음 if else 구조에 의해서 양수 또는 음수이고 둘 중 하나 출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if else 구조를 하나 더 써서 짝수임 또는 홀수임 둘 중 하나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요. 처음 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차츰 연습하시면 많이 쉬워지실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시죠. 자,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변수 num이 있을 때 양수가 될 조건식은 이렇게 쓰고요. 음수가 될 조건식은 이렇게 씁니다. 짝수가 될 조건식은 이렇게 쓰고요. 홀수가 될 조건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정수형 변수 스코어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임의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0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하나 정하셔서 변수 스코어에 그 값을 저장해 달라는 거예요. 0 이상 100 이하로 해주세요. 그런 후에 그 값에 따라서 만약 50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고 출력합니다. if else문이 떠오르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점이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죠. 너무 쉬우니까 빠른 속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프로그램 전체 구조는요. 먼저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 if else 구조에 의해서 패스 또는 fail이라고 출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end점이라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얼른 해보세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제라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이 책의 모든 연습 문제들 중에서 쉽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골라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면서 한 두세 번 이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실 때마다 실력이 쌓여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5번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급인데요. 고급인 이유는 진도상 아직 안 배운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바를 조금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렵지 않으실 텐데 처음 하시는 분이시면 당연히 아직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스킵하시고 뒤에서 반복문이라는 걸 배운 후에 다시 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책에서의 고급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고급들 중에 어떤 거는 풀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기본 문제부터 확실하게 잡고 고급은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수업에서 제가 언급은 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는 한번 들어보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설명할게요. 위에서 본 예제는 점수를 입력받고 학점을 출력하는 코드였죠. 이 연습 문제 5번은 이 코드에서 점수를 입력받을 때 0 이상 100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입력되면, 자, 그러니까 범위 밖의 숫자가 입력이 됐다면 범위 내의 값을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반복 입력을 받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반복문을 공부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생각이 되실 텐데 지금 처음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고급이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6번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고요. 간단한 로그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는 문제인데, 자, 실행 결과의 예들을 보시면 먼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으시는데요. 자, 아이디는 소문자로 자바이고 비밀번호는 123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받은 아이디가 소문자 자바가 아니라면 그런 아이디는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이때는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입력받은 아이디가 소문자 자바가 맞다면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1234라면 로그인 되었다 라고 출력하고 끝내주시면 되고,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1234가 아니라면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의 구조를 먼저 잡으시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잡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밑에 힌트를 드렸는데요. 먼저 이 구조를 보시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덮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항상 연습하실 때 힌트를 보고 문제를 푸셨다면 힌트를 덮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힌트를 보시고요. 먼저 아이디를 입력을 받죠. 자, 보시면 만약에 뭐뭐라면이죠. if문이죠. 그래서 중괄호로 이만큼을 감싸줍니다. 그 다음 그게 아니라면은 else죠. 그래서 중괄호로 이만큼을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아이디가 소문자 자바가 아니라면 그러면 else로 와서 그런 아이디는 없다 라고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이디가 만약에 소문자 자바라면요. 그러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1234라면 로그인 성공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 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조건문을 써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미 기억하고 계실 텐데 문자열의 동등 비교는 .equals를 쓰죠. 예를 들어서 문자열 변수 a와 b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a 넣는 b로 하시면 안 되고 a.equals b나 b.equals a로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7번이 있는데요. 자, 소득 금액을 입력받아서 주어진 표에 의해서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를 드렸고요. 공식을 힌트로 적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실행 결과의 예를 보시면 소득 금액으로 5,500만 원이라고 입력했으면 소득세액으로 744만 원이라고 계산해서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소득 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6%, 15%, 24% 등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5,500만 원이라면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0부터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부터 5,5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해서 모두 더해주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죠. 자, 이 문제는 고급은 아니지만 필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우신 게 자바가 어렵다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파트 2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조건문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스위치문은 이런 식으로 써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천천히 보실게요. 첫째 줄에 보시면 스위치 괄호 안에 변수를 쓰고 중괄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if문과 비교해 보시는데 if문은 괄호 안에 조건식을 쓰고 중괄호였죠. 자, if문은 괄호 안에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중괄호를 실행한다 였는데 스위치문은 괄호 안에 변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아간다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이 만약에 값 2라면 스위치문의 중괄호 안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케이스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게 돼요. 자, 이 생김새를 조금 더 보시면 각각의 케이스문에는 마지막 줄에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스위치문 안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면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가요. 정리해 볼게요. 스위치문은 괄호 안에 변수가 담겨서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중괄호 안에 있는 케이스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는 케이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각각의 케이스문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세미콜론이 옵니다. 스위치문 안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면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이해가 되셨냐면 스위치문에 있어서 요만큼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해석해 볼게요. 스위치문 괄호 안에는 정수 또는 문자열 변수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값에 따라서 적당한 케이스문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그 값이 값 1이라면 케이스 값 1 땡땡으로 가서 A가 실행되고요.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서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 값이 값 2라면 케이스 값 2 땡땡으로 가서 B가 실행되고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서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 값이 값 3이라면 케이스 값 3 땡땡으로 가서 C가 실행되고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서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값이 값 4라면 그러니까 케이스문으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값이라면 디폴트 땡땡으로 갑니다. D가 실행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문은 실행이 종료될 겁니다. 자, 어차피 스위치문의 중괄호 마지막 줄이니까 브레이크 세미콜론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디폴트 땡땡에는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스위치문에서 언급된 이 변수가 값 1과 같으면 무언가를 실행하고 값 2와 같으면 무언가를 실행하고 값 3과 같으면 무언가를 실행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를 실행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if, else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스위치문이 하는 일은 결국 if문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if문을 배우실 때에 마지막에 else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배우셨죠. if문에서 else의 사용이 필수가 아니었듯이 스위치문에서 디폴트 땡땡의 사용도 필수는 아닙니다. if문에서 언급된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받아주기 위해서 else를 썼듯이 스위치문에서는 언급된 값들 외에 또 다른 값을 받아주기 위해서 디폴트 땡땡을 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정리가 있는데 스위치문은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써놨어요. 네, 기억부터 하시고 스위치문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키워드를 항상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f문도 조건문이고 스위치문도 조건문이면 그냥 if문만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if문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코드의 가독성이란 중요한 것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스위치문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면 언젠가 스위치문을 만나게 되면 해석만 하시고 스위치문을 만나기 전에는 if문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법에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스위치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803, alt-v, 엔터 하시고요.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자, 코드 작성하실 때 스캐너, 마우스 커서 올리시면 선택지가 뜨는데 임포트 스캐너 java.util. 자, 이렇게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빨간색 밑줄이 이렇게 보일 때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를 누르시고 java.util.scanner 선택하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다 작성하셨으면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세요.
콘솔 창을 클릭하시고 점수를 입력하시는데 예를 들어 91 엔터를 누르시면 91점은 A학점이라고 출력될 겁니다. 코드를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했고 정수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sc.nextint로 정수값을 입력받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실행 결과 91 엔터를 눌렀죠. 그러면 91이라는 값이 변수 스코어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행에서 이 문장은 이 문장과 같죠? 그러면 91 나누기 10이니까 9.1이 아니고 9가 되고요. 따라서 스코어는 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괄호 안에 9가 놓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 값을 따라서 케이스 9를 찾아가서 A역점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서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28행에서 입니다점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콘솔 창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77 엔터, 그러면 시약점이 출력될 겁니다. 왜냐하면 10행에서 정수형 나눗셈이 실행되면서 스코어의 값은 7이 될 거고요. 반올림에서 8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위치문 괄호 안에 놓인 변수의 값이 7이니까 케이스 7로 갑니다. 그러면 시약점이라고 출력이 됐고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났죠. 그래서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28번 행이 실행되면서 입니다점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실행하셔서 콘솔 창 한번 클릭하시고 Shift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F학점이라고 출력되는데 이유는 스코어가 10이니까요. 10행에 의해서 스코어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찾는데 스위치 괄호 안에 놓인 변수의 값이 1이죠. 그러면 케이스 1을 찾는데 케이스 1이 아니죠. 케이스 1이 아니죠. 그러면 케이스 1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땡땡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F학점이라고 출력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닫는 중괄호를 만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니다점이라고 출력되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폴트 땡땡이 if문으로 보셨을 때 else의 사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는데요. 이 디폴트 땡땡에서는 if문에서도 else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이 디폴트 땡땡도 이 케이스들보다 선행해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따라서 디폴트 땡땡에는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돼요. 보통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아래의 정리해 보시면 스위치문에 키워드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스위치문에서 브레이크 세미콜론을 만나면 스위치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스위치문 안에서 디폴트 땡땡이라는 건 케이스로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경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8번이 있습니다. 요일을 한글로 입력받아서 영어로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하시고, 자, sc.nextint를 사용하면 정수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문자열로 입력을 받으시려면 sc.next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값을 문자열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1 또는 금과 같은 문자열을 받아요. 그러면 1이라는 문자열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담기게 될 거고, 금이라는 문자열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담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링 인풋은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런 문장을 쓰면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문자열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 인풋의 값에 따라서 스위치문으로 각 요일에 해당하는 세 글자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스위치를 이용한 계산기인데요. 먼저 입력을 받아요. 정수값을 입력받고 문자열 입력받고 또 정수값을 입력받습니다. 자, 정수값 입력과 문자열 입력은 이제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값을 토대로 연산의 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의 나눗셈은 정수형 나눗셈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연산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형 나눗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입력된 연산자에 따라서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연산을 케이스로 분리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0번은 고급입니다. 필수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문 if의 사용법을 배웠죠. if, else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위치문을 배웠죠. 그래서 스위치문이 사용된 코드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문은 해석에 초점을 맞추시되 키워드 4가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조건식을 작성하는 문제였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아까 해봤죠. 자, 이제 4번입니다. 2어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2어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true. 자, 이건 해당 연도가 윤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 문장대로 조건식을 쓰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표현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나누어 떨어지거나니까 이렇게 바꿔보고요. 2어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냐 또는 2어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문장이 너무 길죠. 자, 조건식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2어가 4로 나누어 떨어지냐. 그 다음 뭐로 나누어 떨어지냐 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에는 2, 4 같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2는 2로 나누어 떨어지고 4도 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런데 1, 3, 5라는 숫자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이란 숫자를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2 넣는 0. 자, 그러면 이 식을 보시면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만큼이 1이 되고 그러면 이 문장은 1 넣는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false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false로 정리가 되면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를 보죠. 4라는 숫자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은지를 보면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 그러면 이 식은 0 넣는 0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true로 정리가 되죠. 이 식이 true로 정리가 된 거니까 보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란 숫자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4라는 숫자는 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냐 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2여 %400 넣는 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여가 4로 나누어 떨어지냐 라는 건 2여가 4로 나누어 떨어지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여가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여가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넣는 0이라고 하시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느낌표 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AND하고 OR 연산자는 자바에서 저렇게 쓰면 안 되죠. AND 연산자를 &로 바꾸고 OR 연산자를 파입 두 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ch가 0부터 9 사이이면 true. 자, 이걸 만약에 ch가 0부터 9 사이니까 이렇게 쓰신 분이 있으면은 잘못하셨어요. 왜 잘못하셨냐면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동호를 두 개를 붙일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간에 있는 애를 복제해서 이렇게 AND로 엮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숫자 0부터 9까지의 값을 말하는 건데 헛다운표로 해석을 잘해야 되죠. 자, 헛다운표는 뭐라 그랬죠? ASCII 코드표 또는 유니코드표라는 문자표가 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 세계에서 사용하는 문자표가 있어서 그 문자표에 의해서 대응되는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헛다운표의 기능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건 구글 검색으로 ASCII 코드 표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요.
자,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대문자 A가 65라는 숫자에 대응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DEC라는 게 십진수를 말하고 이 CHR이 캐릭터를 말합니다. DEC하고 CHR이 이렇게 있죠. 요 왼쪽은 특수문자니까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0부터 9까지는 0이 여기 있어요. 0이라는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는 4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다운표 0 대신에 48이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0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얘가 48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헛다운표를 표현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헛다운표 9라고 하면 문자 9에 해당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57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문자 9에 대응되는 숫자인 57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9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죠. 57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눈앞에 이 표가 반드시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헛다운표가 그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문자 0에 해당되는 숫자가 48이고 문자 9에 해당되는 숫자가 57이다 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A에 대응되는 숫자가 65다 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CH가 대문자이면 true. 대문자이기 위해서는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 사이의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SCII 코드표에서 대문자 A는 65라는 거 확인하고요. 대문자 Z는 숫자 90에 대응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A, B, C, D, Z까지 순서대로 문자표에 놓여 있다라는 거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CH가 65 이상이고 CH가 90 이하이면 대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코드상에서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 표를 또 찾아봐야 되니까 번거롭겠죠. 그래서 뭘 쓴다? 헛다운표 기호를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하셨고 간혹 학생들 중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자,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하시다가 보면 이제 헛다운표가 훨씬 더 편안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H가 영문자이면 true예요. 자, 영문자라는 거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CH가 대문자 또는 소문자이면 true다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CH가 대문자냐 또는 CH가 소문자냐로 가시면 되는데 ASCII 코드표에서 보면 소문자도 대문자와 마찬가지로 소문자 A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소문자 Z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문자인지 판단하는 게 이렇게 썼었죠? 소문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또는 소문자냐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CH가 영문자이면 true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0이 아닌 정수, 값을 하나 정하라고 했고요. 정수를 가지는 변수 A를 만들고 값을 하나 정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정수를 가지는 변수 A라 그랬는데 정수의 타입에는 byte, short, int, long 4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타입으로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타입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은 int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a 세미콜론. 자, 변수를 선언을 했죠. 값을 하나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까지 진행을 해보죠. 자, 먼저 5라는 값을 넣어볼까요? 실행 결과의 첫째 줄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출력하라고 해놨고 실행 결과 둘째 줄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출력하라고 해놨어요. 자, 조건문을 처음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바로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바로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의 값에 따라서 양수이고라는 문자열 또는 음수이고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실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조건문을 쓰는 거죠. 해볼까요? 자, 만약에 A가 양수이면 그러면 실행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0 또는 음수겠죠. 그런데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else에는 A가 음수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A가 양수일 때 실행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A가 음수일 때 실행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잡히실까요? 실행 결과 둘째 줄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출력하래요. 그래서 짝수임 또는 홀수임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else로 잡으면 되겠죠? if A가 짝수이면. 자, 그렇지 않으면 A가 홀수겠죠? 그러면 else 중괄호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괄호에서 A가 짝수일 때 실행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A가 홀수일 때 실행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실행될 내용은 sysout 양수이고, A가 음수일 때 실행될 내용은 음수이고, A가 짝수일 때 실행될 내용은 짝수임, 홀수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A가 양수이면 을 조건식으로 작성하시면 A가 0보다 크면 이 되겠죠. A가 짝수이면 지금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어려우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는데요. 5라는 숫자가 짝수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자인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하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죠.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홀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따라서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짝수다 라고 판단하시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2부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A가 짝수이면 을 조건식으로 써보면 A%2,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짝수이면 또는 홀수이면 이라는 조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암기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응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 연산자의 사용이 필요할 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자, 실행해 보시면 5라는 숫자는 양수이고 홀수임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바꾸면 양수이고 짝수임, -6으로 바꾸면 음수이고 짝수임. 실행 결과 잘 나오겠습니다. 쉽죠?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셨다면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들으시고 예제를 조금 더 공부하고 오실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정수형 변수 스코어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임의의 값을 저장하래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스코어를 선언하라는 말을 보실 때 바로 int score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정수형 변수라고 했지 int형 변수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취업하시기 전까지 정수형이라고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그냥 int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로 가시고 그 다음 그 변수의 임의의 값을 저장하라고 했어요. 0에서 100 사이의 정수라고 했는데 그냥 55라는 숫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모듈은 조건문이니까 조건문 if를 사용해서 조건문의 구조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 구조가 보이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만약 50 이상이면 패스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고 출력하죠. 여기서 if, else 구문이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if, else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end라고 출력. end라고 출력하는 건 스코어의 값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문으로 실행하는 문장이 아니고 조건문은 if, else로 잡은 요만큼이 되겠다. 자, 머릿속으로 구조를 잡으셨으면 바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스코어가 50 이상이면 패스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il이라고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스코어의 값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if 같은 조건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독적으로 실행되는 sysout 문장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건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50 이상이면 이니까 스코어, 자, 50 이상이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가 요 연산자를 이렇게 쓰고는 하시는데요. 이상이냐 이하냐는 반드시 꺽쇠부터 와야 됩니다. 부동어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55는 50 이상이니까 패스라고 찍히고, 만약에 45라는 숫자를 넣었다. 그러면은 fail하고 end점이 출력이 되겠죠. 쉽죠? 너무 쉬운 이 문제를 왜 만들었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건문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만나셨을 때 바로 조건문의 구조가 보이시는지 연습시켜 드리려고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건문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드셨다면 잘하셨고 이 3번, 4번을 다시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는데 이거를 조건문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건문을 원하는 문제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으시면 개념 정리가 좀 덜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턱대고 연습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6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실행 결과의 예를 3개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로그인이 되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로그인 여부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디로 소문자로 자바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그런 아이디는 없습니다 하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로 소문자로 자바라고 쳤으면은 맞는 아이디를 입력한 거라서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1, 2, 3, 4가 입력이 되었으면 로그인이 된 거고,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출력하고 끝내주시고, 만약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받았는데 비밀번호가 1, 2, 3, 4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이디는 제대로 입력했지만 비밀번호는 잘못 입력한 게 되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의 예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조건문을 가지고 구조를 만드실 수 있는지 도전해 보시는 문제예요. 자, 오른쪽 아래에 힌트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조건문의 구조를 도저히 못 잡겠다 하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힌트를 보시면 아이디가 만약에 자바라면 if죠. if를 쓰고요. 그러면 무언가를 해요. 그 다음 그게 아니라면, 소문자 자바가 아니라면 이죠. 이거는 else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else문 중괄호 안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그런 아이디는 없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디를 만약에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if문의 중괄호 안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1, 2, 3, 4라면 로그인 되었습니다를 출력해 주시면 되고, if문의 중괄호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게 아니라면 else죠. else. 그래서 else문의 중괄호에서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문제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3가지 상황에 다 대응이 되겠죠. 자, 힌트에서 말씀드린 구조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문자열의 동등 비교는요, 문자열 .equals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떠올리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죠.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스캐너 객체 생성 문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자열 입력이죠. 문자열은 sc.next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문제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스캐너 객체 생성 문장을 적습니다. 실력에 욕심나시는 분들은 외워보세요. 연습하는 중에 많이 쓸 거니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쓰셨을 때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이 쳐진다고 했고, 마우스 커서를 스캐너 위로 올려갔을 때 이런 선택지가 떠서 import scanner java.ut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쳐진 상태에서 바로 임포트 문을 잡아주는 단축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윈도우 기준이고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해서 맥 이클립스 자동 완성 단축키로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를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창이 뜨고 java.util 스캐너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코드 맨 위에 가보시면 임포트 문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임포트 문이라고 한다고 했고 뒤에서 배운다고 했죠. 계속하죠.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받기 위해서 아이디 입력 땡땡을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ln에서 ln 지우고요. 다운표 안에 붙여놓고 자, 그러면 문자열을 입력받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소문자 자바 엔터를 눌렀는지 아니면 대문자 자바 엔터를 눌렀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자열을 입력했는지 뭘 입력했든 간에 문자열 변수에 담아줘야죠. 그래서 문자열 변수인데 변수의 이름은요 의미가 통하게끔 그냥 지어주시면 되는데 ID 입력이니까 ID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링 id는 어떻게 쓰시냐면 문자열 입력이니까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의 입력은 sc.next라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sc.nextlin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next라고 하시면은 한 단어라서 공백 문자를 포함하지 못하는데 띄어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sc.nextline을 사용하시면 공백 문자를 포함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nextline을 사용하시면 yg 한 칸 띄고 리 이런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 sc.next를 쓰시면은 yg 한 칸 띄고 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yg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포함된 문자를 입력받으실 때에는 sc.nextline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이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id가 입력이 됐어요. id가 입력이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id가 만약에 소문자 자바가 아닌 경우에 그런 id는 없습니다. 라고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힌트에 있는 구조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입력한 id가 만약에 equals 소문자 자바라면 id가 소문자 자바라면 이 되는 거죠. 그 다음 else 중괄호 잡으시면 요 else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d가 소문자 자바가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sysout 그런 id는 없습니다. 문자열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자바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id는 없습니다. 점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id를 입력받아요. 만약에 대문자 자바라고 입력을 하거나 소문자 자바가 아닌 또 다른 문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if 중괄호가 아닌 else 중괄호가 실행이 한번 되죠. 그러면 그런 id는 없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다음에 실행할 문자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얘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실행 결과에 얘가 2개 남았는데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차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1234와 같으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1234와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숫자를 입력을 받고 있죠. 숫자를 입력받고 있는데 이번 모듈은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의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서 숫자를 입력받고 그거는 이번 모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문자열로 입력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 땡땡이라고 출력하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요. ln 지우고요. 다운표 안에서 비밀번호 입력 땡땡. id가 자바하고 같을 때에는 비밀번호 이름이라고 출력하고 문자열 변수 이름을 pw라고 짓겠습니다. 패스워드니까요.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입력을 받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1234와 같으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점이에요. 자, 그래서 힌트에 잡아드린 대로 비밀번호가 1234라면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밀번호가 1234라면 pw.equals 괄호 열고 다운표 123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밀번호가 1234와 같으면 이 중괄호가 실행이 될 거니까 sysout 다운표 안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복사해 오죠. 컨트롤 C.
다운표를 치고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 2, 3, 4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자, 1, 2, 3, 4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얘 지우고 보면 이제 1, 2, 3, 4가 아닐 때죠. 1, 2, 3, 4가 아닐 때에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어디다 쓰면 될까요? 네, 자, 1, 2, 3, 4랑 비교한 이 부문에 S 붙여서 중괄호로 써주시면 되겠죠.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입력받은 아이디가 자바와 같다면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비밀번호가 1, 2, 3, 4와 같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둘 다 맞는 거니까 로그인 되었습니다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1, 2, 3, 4가 아니면 아이디가 잘못된 게 아니고 비밀번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났죠. 자, 요만큼의 내용이 실행이 끝났으면은 이제 if문의 중괄호 실행이 끝난 거고, 그러면 if문의 중괄호가 실행이 됐다는 거는 요 조건식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else는 실행이 안 되겠죠.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d 입력이 만약에 자바와 같지 않았으면 else로 와서 else 중괄호 실행하면 되겠죠. 잘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뭔가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자, 그런 아이디는 없다고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아이디에다가 대문자 자바 엔터를 누르시면 그런 아이디는 없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자, 소문자 자바로 입력을 하시고 1, 2, 3, 4, 5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엔터를 눌렀을 때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소문자 자바 엔터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1, 2, 3, 4라고 쳤을 때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이 끝났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요 if문 안에 또 if else문이 또 껴들어가 있어서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자, 혹시라도 이번 문제 헷갈리셨던 분들은 혹은 힌트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에는 힌트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코드를 완성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연습 문제 7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소득 금액을 입력을 받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표가 주어져 있고요.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3개입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을 입력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1300을 입력을 했어요. 1300 엔터. 그러면은 밑에 거 2개는 볼 필요가 없죠. 요 첫 번째 걸로 끝나죠. 그래서 이게 6%를 적용할 건지 15%를 적용할 건지 24%를 적용할 건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조건문이 떠오르시면 되고, 그러면 조건문이 떠오르실 때 이런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건문의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1300을 입력했으면 나머지 2개는 볼 필요도 없이 요 첫 번째 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if 만약에 1400만 원 이하라면요. 그러면 중괄호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곱하기 6%를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else까지 써보시고요. else. 자, 이때 else의 의미가 뭐냐면 1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거죠. 만약에 1400만 원 이하였으면은 if문의 중괄호가 실행되고 끝났을 테니까, 그러니까 else까지 갔다는 거는 1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else if에서 5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자, 5천만 원 이하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괄호에서 먼저 1400만 원에 대해서 6%를 곱해주고요. 1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적용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else를 적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쓴 else는 무슨 의미냐면 소득금액이 1400만 원 이하가 아니면서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면 이제 el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5천만 원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건 5천만 원 초과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if 이게 지금 8800만 원 이하인 상황이니까 8800 이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else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고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15%를 3600만 원에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4% 적용 구간에 있는
5천만 원 초과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24%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듈은 조건문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 조건문의 구조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스캐너 객체 생성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단축키 아까 배우셨죠?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한번 눌러보시죠. java.util. 스캐너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자, 그러면 소득금액 입력 땡땡을 출력을 하죠. ln 지우고요. 5500 엔터 누르시면 숫자를 입력 받으실 텐데 정수를 입력 받는 걸로 가정하죠. 자, 그러면 int 소득금액인데 그냥 input으로 갈까요? 변수 이름 input으로 정했고요. sc.nextint라고 쓰시면 되겠죠. 정수 입력이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시면서 생각하실 건 실행 결과에 의해서 지금 5500 엔터에 대응하는 코드를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5500이라는 숫자가 인풋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input이라는 변수 이름을 이 코드에서 보실 때 5500이다 라고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죠. 세 가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 달라져야 되니까 if문을 가지고 한번 아까 잡은 구조대로 조건문을 써보겠습니다. 자, if 1400 이하라면 바로 써보죠. 인풋이 만약에 1400만 원 이하라면 여러분 000이 많아지니까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몇 개인지 세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컴마를 찍는 단위에 언더바를 이렇게 써주시면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정수 리터럴에서 언더바를 통해서 이렇게 실수를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독성이 더 좋아지는데 필요하실 때 한번 써보시고요. 정수 리터럴에 쓰인 언더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소득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에 대해서 6%를 곱해주면 되니까 sysout ln 지우고 input 곱하기 0.06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6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sysout 하셔서 나머지 10,000원입니다. 점을 여기서 출력을 해줄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또 else if로 가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복사해서 써보면 이 10,000원입니다 점은 반복되고 있죠.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공통된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빼봤다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럼 이번 중괄호 안에서는요. 소득금액은 sysout ln 지우고 뭘 하셔야 되냐면 1400에 대해서는 0.06을 곱하고 1400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아까 구조를 잡아드린 대로 else if 이번에는 인풋이 8,800만 원 이하일 때 sysout 하시고요. ln 지우고 1400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고 초과분 중에서 5,000까지 그러니까 3,600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5,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자, input 마이너스 5,000, 5,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500만 원 했을 때 744만 원입니다. 가 잘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점 0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실 수가 있는데 math.round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3.4라고 하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이 되죠. 그래서 3이 될 거예요. 3.5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되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모듈이 조건문이잖아요. 그래서 자, 조건문의 구조를 잡으실 수 있느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 744만 원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744.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도 잘하셨어요. 반올림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정수니까요. 인트형으로 형변환 아시죠? 강제 형변환. 강제 형변환까지 적용한 것으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올림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5,500만 원 엔터.
그러면 744만원.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 8,500만원 엔터. 그러면 1,464만원.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원래 문제를 보시면 이게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까지 있어요, 세율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벌고 싶은 소득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8번 해설입니다. 요일을 한글로 입력받아서 영어로 출력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의 예에서 보시듯 요일 입력 땡땡 출력하고요. 문자열로 요일을 한글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열에다가 요일은 한 칸 띄고까지 출력하고 해당하는 요일을 영어로 세 글자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1이라고 입력했을 때 출력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항상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번 문제의 경우에 인풋이 뭐냐면 자, 인풋은 1이라는 한 글자고 일요일은 한 칸 띄고 썬 문자열이 바로 아웃풋이죠. 그러면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1이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이 인풋을 첫 글자로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행 결과의 얘랑 비교해 보시면 요일은 하고 한 칸 띄고 있죠. 이 부분이 요일은 한 칸 띄고 어떤 요일을 입력하든 간에 요 중간에 출력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SUN 세 글자. 자, 이거는 이렇게 주어진 세 글자를 바로 여기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실행 결과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거 그대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세 글자 이쪽에서 찾아서 출력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개 중에서 뭐를 출력할까라는 거를 조건문으로 걸어주시는데 이번 문제에 스위치문에 대한 연습 문제니까 스위치문으로 풀어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한글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문자열 입력이죠. 자, 문자열 입력. 먼저 스캐너 객체 생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sc.next라고 하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 그랬죠. 문자열 입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캐너 객체 생성 문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캐너 객체 생성의 의미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문장이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하는 문장이다 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를 누르시면 자동 임포트가 돼요. 자, 그래서 스캐너 밑에 빨간색 밑줄이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를 누르시면 이 스캐너에 대한 임포트 문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java.util.scanner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그 이유는 맨 위에 임포트 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일 입력 땡땡을 출력하고 요만큼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게요. 문자열은 아까 복습했듯이 sc.nex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죠. sysout ln 지우고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자, 그 다음 요일을 입력받아요. 스트링, 변수 이름을 input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변수 이름 여러분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되고요. 다만 의미가 통하게. 자, 그러면 문자열 입력이니까 이 자리에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이 스캐너를 사용한 문장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서 1하고 엔터를 눌렀죠. 그러면은 sc.next 이 부분이 문자열 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실행이 될 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엔터를 눌렀을 때 18번 행에서는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1이라는 문자열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인풋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 금 엔터를 눌렀다면 sc.next 이 자리가 다운표 금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코드가 바뀌는 거를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sc.next는 바로 그런 애입니다. 자, 그러면 인풋에는 1 또는 금과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입력이 끝났으니까요. 일요일은 한 칸 띄고 썬, 금요일은 한 칸 띄고 프라이. 자,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자열은 아까 보셨듯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input 변수의 입력을 받았죠. 자, 그걸 바로 여기서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input 변수의 내용을 여기 출력한다. 그 다음 요일은 한 칸 띄고 출력하죠. 그 다음 자, 여기 영어로 세 글자요. 이 영어로 세 글자를 출력하는 부분만 스위치문으로 해서 7가지 중에 하나를 여기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하는 문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input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요일은 한 칸 띄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으로 7개의 상황으로 나눠서 영어로 세 글자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ysout 첫 번째로 뭘 하실 거냐면 input을 출력한다 그랬죠. input ln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뭘 출력하실 거냐면 ln 지우고 따옴표 안에 요일은 한 칸 띄고를 출력하고요. 물론 요 두 개를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input 플러스 따옴표 요일은 한 칸 띄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말이 들리셨으면 한번 그렇게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가지로 나눠서 요일을 영어로 세 글자로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스위치문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스위치 괄호 열고 인풋에 따라서 중괄호 열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스위치문은 63페이지 밑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4가지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시라 그랬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떠올리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일인 경우에는 따옴표 sun이고 월인 경우에는 따옴표 mon이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토에 대해서는 SAT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써보죠. 케이스 1. 그러면 이 자리에서 sysout su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브레이크 잡겠습니다.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문이 구성이 되는 건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얘를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보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케이스부터 브레이크까지 순서대로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월과 같으면 sysout on break. 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인풋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벗어나지 않겠죠. 요 7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요 케이스 토 대신에 디폴트라고 쓰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이 7가지 중에 하나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이 아니면 무조건 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라는 걸 디폴트로 따로 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써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게 더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스위치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마지막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이건 사실 의미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에 해당이 되면은 요 sysout 실행하고 나서 브레이크가 잡히든 안 잡히든 닫히는 중괄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스위치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끝나니까 굳이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더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해서 먼저 1 엔터 누르시면은 자, 일요일은 sun 잘 나왔고요. 자, 실행해서 콘솔 창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금 엔터 그러면 금요일도 잘 나왔고요. 실행해서 월 엔터 그러면 월요일은 mon이다.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는요.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스위치문을 적용하라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7개의 상황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요 7개로 쪼개지는 부분을 조건문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요 연습 문제 8번 문제는 스위치문에 대한 연습 문제니까요. 그래서 스위치로 푸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if문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연습 문제 8번은 스위치에 대한 연습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사실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뒤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필수가 되는 키워드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명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만약에 외우지 않으셨으면요. 예제 코드를 쓱 보시고 스위치문 어떻게 쓰는 거였지 하고 이렇게 스위치문으로 구성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참고로 if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쉽게 푸신 분들은 이 문제를 한번 if문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제 연습 문제 9번 해설입니다. 스위치문을 이용한 계산기 프로그램인데요. 문제에는 먼저 실행 결과의 예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값을 입력을 받고 있는데요. 두 숫자와 연산자 하나를 입력받고 있죠. 그래서 두 숫자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각각 인트로 받으면 되겠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한 글자죠. 그래서 캐릭터로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키보드 입력을 받으실 때에는 한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갑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 문장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 쳐지는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를 누르셔서 자동 임포트를 해주시고 java.util.scanner로 선택하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가지 값을 입력을 받고 있는데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수 1 입력 땡땡 sysout 하셔서 ln 지우고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연산자 입력 땡땡 복사하셔서 sysout ln 지우고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그 다음 정수 2 입력 땡땡 복사하셔서 sysout ln 지우고 다운표 안에 컨트롤 V 먼저 정수 1, 2를 입력을 받는데 변수 이름은 n1, n2로 가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의미가 통하도록 지으면 된다 그랬죠? 자, sc.nextint로 하시면 되겠고요. 정수 2 입력부터 int n2는 sc.nextin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써두시고 자, 연산자 입력은 캐릭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받으실 때는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로 가시면 됩니다.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니까 op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는 sc.nex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만약에 캐릭터로 가고 싶으시면 sc.next 괄호 열고 닫고 .character@,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자동으로 되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글자 입력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입력 스트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값을 입력받는 것까지는 코드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콘솔 창을 클릭하셔서 실행 결과 예에서 주어진 대로 3엔터, 플러스 엔터, 5엔터 해볼게요. 값이 잘 입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결과 예에서 주어졌듯이 세 가지 값을 입력받는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실 거냐면 마지막 문장 이렇게 문자열 조립하셔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문자열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을 여기에,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을 여기에, 세 번째 입력받은 값을 여기에 마지막으로 는이라는 기호를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산자에 따라서 두 값을 연산한 결과를 여기에 출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하나씩 해보죠. 먼저 첫 번째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는을 출력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를 각각의 sysout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콘솔 창 한번 클릭하시고 3엔터, 플러스 엔터, 5엔터 그러면 여기까지는 출력이 완료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문자열이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전부 다 문자열 결합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출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요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을 연산자에 따라서 다른 연산이 들어가야 되죠. 연산자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n1 플러스 n2로 출력을 하거나 n1 마이너스 n2로 출력을 하거나 n1 곱하기 n2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n1 나누기 n2로 출력을 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이 네 문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죠. 그래서 if문으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스위치문으로 연습을 하시라 그랬는데 스위치문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고요. 그래서 좀 외워두시라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구성하시면 되는데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연산자, 문자의 변수 OP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케이스죠. OP가 만약에 플러스와 같다면 이렇게 출력해 주시고 브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마이너스와 같다, N1-N2를 출력하고 브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케이스 곱하기인 경우에는 N1 곱하기 N2를 출력해주고 브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나눗셈인 경우에는 N1 나누기 N2를 출력해주시고 브레이크 세미콜론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마지막 브레이크 세미콜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생략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헷갈리시면은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고요. 헷갈리지 않으시면은 얘를 지우셔도 된다. 그래서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고요. 3가지 값을 입력을 받고 그에 기반해서 마지막 문자열을 조립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입력받는 부분이죠. 그 다음 입력받은 값을 토대로 문자열을 조립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과값을 출력할 때에는 연산자 OP라는 변수에 담긴 값에 따라서 두 값을 어떻게 연산할지가 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장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장을 실행해야 되니까 조건문으로 분기시키고 있다. 조건문 중에서도 스위치 모드로 분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5 플러스 3, 그래서 실행 결과 확인하실 때에는 좀 다양하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자 4가지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봤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잘 나오겠고요. 그 다음 6 나누기 4, 그러면 6 나누기 4는 1.5가 아니고 1이라고 나온다. 왜냐하면 정수형 나눗셈이니까. 정수형 나눗셈으로 하실지 실수형 나눗셈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건문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언급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수형으로 하셨든 정수형으로 하셨든 상관없는데, 여기서 정수 1, 2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그냥 정수형으로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코드에서 여러분이 나눗셈 연산자를 쓰실 때마다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정수형 나눗셈인가 실수형 나눗셈인가, 그렇게 먼저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셨다면은 조금 더 먼저 생각날 정도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탄탄하게 해두셔야 공부가 쌓여갈수록 뒤에 공부가 어렵지 않게 되세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